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 금융 지침서 보험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명서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엄마 뭘 이렇게 챙겨? 오빠 오잖아. 오빠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먹지도 못한다는데 든든히 좀 먹여야지. 얼른 먹어. 자식 뒷바라지로 본인들의 노후는 뒷전이었던 부모님. 어머니, 공부는 아무래도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 좀 하게 자금 좀 땡겨주세요. 그렇게 가져간 게 한두 번인가? 아이고, 넌 가만히 좀 있어. 미우나 고우나 내 가족이라지만 갑작스럽게 큰일이 생기면 가족의 힘만으론 버티기 힘들죠. 그보다도 의사 선생님께서 더 큰 병으로 옮겨야 한다는데 이거 어쩌면 좋냐? 아빠 이제 걱정. 가장의 부재를 대비하는 종신보험. 사망 전에도 그 후에도 든든하게 힘이 된다면 아빠 힘내시고. 아빠 돌아가시고 빚만 남을 뻔했는데 우리 종말이가 큰일 했다. 중도 인출한 금액 빼고 일부 남은 사망보험금까지 받으니까 병원비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신보험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엄마는 이제 연세. 모르면 후회하는 종신보험 활용 백석. 바로 지금부터 펼쳐봅니다. 네, 집집마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이 보험. 네, 그중에서도 실손보험과 함께 종신보험을 필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브랜드만 보거나 또는 월 보험료에 맞춰서 가입한 보험은 꼭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시죠? 자, 남들이 있으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자, 여러분이 보험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사용 설명서가 백과사전처럼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은 과연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 극장으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합니다. 막내딸 집에 올라온 어머니 고기 반찬에 한 상 뚝딱 차려내는데요. 엄마 뭘 이렇게 챙겨? 오빠 오잖아. 오빠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먹지도 못한다는데 든든히 좀 먹여야지. 이거 너도 얼른 와라. 얼른. 여기 수저도 좀 넣고 그래. 얼른.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은 딸 종말 씨가 아닌 오빠 귀남 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요즘 취직 준비하는 거 잘 되고 있어? 고시험 너무 춥지 않고? 어머니, 공부는 아무래도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 좀 하게 자금 좀 땡겨주세요. 그렇게 가져간 게 한두 번인가? 아이고, 넌 가만히 좀 있어. 오빠는 최씨 집안 34대 장손이여.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지. 이거 얼른 먹어. 김치 싸서 먹어. 아유, 그리고 아유, 우리 아들 공부가 힘들어서 어떡하냐 귀남아. 마흔이 다 되도록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오빠가 뭐가 그리 귀하다고 이름부터 귀남이. 앞가림 잘하고 있는 자신은 종말이인지 서러웠던 어린 시절이 또 한 번 왈칵 생각납니다. 어머,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게. 용돈 좀 줘. 아이고, 며칠 전에 용돈 줬잖아. 아이, 그거 벌써 PC방 가서 다 썼지. 아, 친구들 기다린단 말이야. 빨리 용돈 줘, 빨리. 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둥이라며 오냐오냐 자란 오빠 최귀남. 엄마, 고마워. 내가 전화할게. 어? 엄마, 저도 용돈. 아유, 엄마 돈 없어. 공책이랑 문제집 사야 되는데요.
아유, 오빠 거 안 쓴 공책 쓰면 되지. 그리고 너 엄마가 빨리 기란 거 다 켰어? 어? 아니 오빠는 달란 대로 다 두면서 이제 빨래랑 설거지도 안 할 거야. 엄마가 다 해. 아유, 이게 어디서 말됐고요? 어디서 말됐고야? 반면 종말 씨는 타박을 받으면서도 어디가? 꿋꿋하게 자랐는데요. 저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도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건 역시 종말 씨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는 좀 들어가 쉬세요. 내가 여기서 자고 출근할게요. 근데 어떻게 오빠는 꽃배기도 안 비춘대요? 너희 오빠 공부하느라 맨날 바쁘잖아. 아니 여기 일하고 오늘 내가 더 바쁘지. 어허, 어디 장손한테 말을 함부로. 그래, 병원비랑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한 바가지인데 너까지 속 썩일 거야? 아니 그러게 앞가림도 못하는 오빠한테 돈을 퍼주긴 왜 퍼줘요. 엄마 아빠 이렇게 급할 때 쓸 수 있게 준비해다 좀 줘요? 아니, 그보다도 의사 선생님께서 더 큰 병으로 옮겨야 한다는데 이거 어쩌면 좋냐? 막막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종말 씨. 아, 네. 혹시 심장 관련해서 명의로 알려주신 분이 어떤 분이죠? 그럼 그 선생님께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엄마, 아빠,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그 대학병원 진료 예약도 대신해주고 간호사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세상에,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다니? 사실 아빠 앞으로 종신보험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관련된 서비스 중 하나예요. 주는 자식 받는 자식 따로 있는 건지 구박만 받았어도 살뜰하게 챙기는 건 바로 딸인 종말 씨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모님 보험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종말 씨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고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던 그때 엄마 아빠는 또 오빠한테 돈을 보내고 왜 밑빠진 덕에 물 붓긴 걸 모르실까? 이제 막 직장 잡았다고 용돈 드리면 오빠 앞으로 또 다 빠져나갈 텐데 어떡하지? 자신이 번 돈까지 오빠에게 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결사반대. 그래, 용돈 대신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라도 들어놔야겠어. 어디 보자. 종신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네? 유니버셜 종신보험? 대학병원 진료받기가 어디 쉬운 일이야.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요. 그래, 종말이 덕분에 더 큰 병으로 옮길 수 있었네. 종말아, 정말 고맙다. 여기서 치료받으면 좀 나아지겠죠? 아유, 경과는 자꾸 안 좋아지는데 병원비는 쌓이고. 아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오는 보험에서 중도 인출해서 병원비 해결할 테니까요. 아버지 필요한 치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다 받아보는 걸로 해요. 중도 인출? 보험 해지 안 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 거야? 네. 똑 부러진 종말 씨, 이번에도 보험의 기능을 활용해 해결책을 척척 마련합니다.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한 종말 씨의 경우 급히 필요한 자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추가 납입 또는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기능을 결합한 상품으로 중도 인출 시 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서 종신보험의 목적에 맞는 사망보험금도 일부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 씨의 노력에도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아빠 돌아가시고 빚만 남을 뻔했는데 우리 종말이가 큰일 했다. 중도 인출한 금액 빼고 일부 남은 사망보험금까지 받으니까 병원비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도 준비 못한 걸 어떻게 생각했다니. 혹시라도 엄마 혼자 되시면 큰일 나니까
미리 대비해놨죠. 그나저나 엄마는 좀 괜찮으세요? 아, 그럼 아빠 없다고 뭐 내가 집에만 있어 그럴 성격이냐? 다 다음 주부터 엄마도 일 나가니까 걱정 마. 이제 엄마도 너한테 부담 안 되게 정신보험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엄마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보험료 올랐을 텐데. 그럼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하나?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직업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경우엔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지만 동일한 가격에 더 많은 사망보험료 준비가 가능하며 추후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여 노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큰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린 귀남 씨 언제 철이 들까요? 어이구, 일어나라 이놈아, 일어나라. 아니 어머니 나한테 왜 이래요? 장손이 집안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빈둥대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 너 나이가 벌써 40이다, 40 이놈아. 어머니 저 귀남이에요. 최씨 집안 34대손 최귀남. 이놈이라뇨. 이젠 우리 집도 바깥 못하면 귀남이가 헛남이도 못 되니까 알았으게 이놈아. 아, 정말 딸의 운명이란 이런 걸까요? 자, 오빠 귀남이에게 가려져서 평생 차별받고 자란 최종말 씨의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 보험 사용 설명서를 찾아주신 김숙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서 그 보험극장에 나온 귀남이 그리고 종말의 이름을 들으니까 예전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네,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였거든요. 맞아요. 딸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네, 드라마였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보험극장에서 결국 야무진 딸 종말이 덕분에 아버님 병원비며 어머님 노후 생활비까지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고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오. 네, 야무지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야무지니까요. 네, 분명히 감사합니다. 딸들도 야무질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보험극장의 종말 씨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른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일단 이 종신보험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가운 얼굴이죠? 이승호 전문가.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이 종신보험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종신보험 좀 특이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험이나 특약들은 그러니까 보험 이름에 담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비 하면 암 진단 받으면 보험금을 주겠다. 그렇죠. 질병 수술비 하면 질병으로 수술하면 보험금을 주겠다. 이런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종신이면 보험을 주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신이 의미하는 건 보장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종신토록 뭔가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따지면 종신토록 뭔가를 보장을 해주면 이건 모두 종신보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아하. 그런데 종신토록 뭘 보장해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이라는 게 원래는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이게 이제 손해보험사 외에 제3보험의 영역이라는 게 열리면서 손해보험사에서도 사람의 사망에 관련된 거를 일부 판매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는데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 이 사망 보장에 대한 차이가 있었네요. 네, 있습니다. 오, 네네. 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80세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생명보험사의 사망 보장은 일반 사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사망에는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자연사, 돌연사, 그리고 가입 후 2년 이후에 심지어는 자살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실종 신고된 이후 5년이 지나서 사망 처리가 법적으로 처리가 되면은 근데 그때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기간은 종식토록, 그러니까 평생토록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비춰보았을 때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사망 보장에 대해서 좀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종신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보험사와 또 손해보험사의 종신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종신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에 관한 첫 번째 오해. 예, 좋습니다. 볼게요. 종신보험은 사망 이후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보험극장 내용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쪽말 씨가 아버님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중도 인출 기능을 사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일단 예리하시네요. 네. 사실 과거에는 종신보험이 사망보장 이후에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들 꺼려하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종신보험은 보험극장에서 본 것처럼 중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바로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 인출 기능인데요. 본인이 낸 보험료를 회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에 이내에서 찾았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약관 대출과는 좀 달라서 약관 대출은 이자가 있지만 중도 인출은 이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입 유예 기능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보장 기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추가 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통해 적립금을 늘리거나 보장을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망보험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서, 네. 보험금은 말 그대로 사망 이후에만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니버설 기능을 설명해 주신 건 보험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또 연금전환 기능이라는 게 있죠. 네. 종신보험에는 거의 대부분 제도성 특약으로 연금전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연금전환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오해가 내가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1억 가입하신 분이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그럼 내가 돈을 좀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면 1억 받겠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금 다 주는 전환이잖아요. 수는 없네요. 네, 연금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었던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능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아예 다른 상품으로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기본적인 구조로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기능을 알고 계신 분들도 네. 그래, 내가 종신보험은 없어지고 연금보험으로 바뀌는 건 알아. 그러면 내 연금을 개시할 때 이 연금 재원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네. 1억 사망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내가 사망보험금 1억 포기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이 1억을 연금으로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금의 재원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의 해지환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지환급금은 사실 종신보험을 굉장히 일찍 가입해서 뭐 추가납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 때는 내가 처음에 계약했던 사망보험금보다 높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사망보험금으로 연금 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전환 시점에, 연금 전환 시점에 해약 환급금, 이것이 바로 연금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금은 언제부터 개시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을 전환하는 거니까 네네. 사실 이건 소비자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품에 따라서 뭐 50세다, 55세다 이렇게 이 전에는 못해라고 이제 규정해 놓은 거는 있긴 한데, 여튼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네. 한번 개시해 놓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하. 내가 65세로 내가 만약에 지정을 해놨는데 네. 내가 그냥 까먹고 살다가 65세에 연금이 개시가 돼버리면 예. 나 지금 돈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줘요. 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80세로 연금 개시가 되어 있는 걸
내가 한 67세, 68세쯤 나 돈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줘요. 이렇게 땡기는 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연금을 만약에 전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걸 최대한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당겨서 받는 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되겠다. 예. 네, 지금 이승엽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기 전까지 적용이 되고 있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뭐 3% 최저보증이율을 불이익을 받고 있다가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뭐 2%대 초반 혹은 1%대 금리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나오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이제 나중에 생활비의 형태로 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개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 불이익받고 있던 적용 이유를 생활비로 개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이익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오해가 죽은 다음에만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신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신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 근데 사실 저도 종신보험이 있거든요. 비싸요. 네. 이 오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종신보험들을 흔히 보험료 많이들 비싸다고 생각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관점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암을 진단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나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 금액은 사람은 언젠가는 결국 죽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지만 한다면은 네네. 100%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다른 있어요. 보험들에 비하면 네. 상당히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손보험 단독으로 하면 뭐 몇만 원이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면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젊은 예.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좀 비싸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암진단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암진단비 물론 여러 상품에 여러 개 가입되어 있으면 합산해서 큰 금액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한 상품으로만 따지면 비갱신형 상품이면 많아야 진단비 한 3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 종신보험 가입할 때 어떻죠? 우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 잘 안 하죠. 그렇죠. 보통 오늘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뭐 1억, 1억 뭐 이렇게 원.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보통 적으면 5천만 원에서 많으면 뭐 몇 억씩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 보험 금액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제 경기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사실 소비자분들이 당장 이제 가정경제 이제 지출 항목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당연히 이제 당장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이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당장 뭐 이렇게 사망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종신보험의 10년 유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 중에는 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하는 대신 납입하는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을 조금 더 낮춰서 아까워서라도 못 깨게 만든 어떤 족쇄 같은 기능을 달아놓은 거죠. 대신 납입이 완료되고 나면 기존에 판매되던 종신보험보다 환급률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무해지 종신보험 혹은 저해지 종신보험인데요. 제가 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니까 50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의 사망보험을 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내셔야 되는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한 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1억을 가입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한
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훨씬 더 저렴한 느낌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사망보험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종신보험 너무 비싸서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이런 형태의 보험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무해지, 저해지 받고 하나 더 뭔가요? 좋은 기능이 있어서 들어봅시다. 설명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생명보험사 입장에서 일반 사망보험금 설정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한 번만 받아도 정해진 보험금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예를 들어서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을 20년 동안 총 7,200만 원을 내고 네. 1억의 사망보험을 받겠다라고 계약한 계약에 있어서도 사실 한 번만 내고 피보험자가 사망해버리면 보험금 1억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되니까 이런 거 관련된 위험보험료를 전체 피보험자에게 나눠서 지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시기별로 사망보험금이 다르다면 네. 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어허. 예를 들어서 모든 기간 동안 처음에 초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1억 입구로 시작하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 그런데 한 번 내면 3,030만 원, 두 번 내면 보험료를 3,060만 원, 그런 식으로 내가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금에 내가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를 더해주는 보험이 있다면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좀 더 낮출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 7,2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 결국엔 처음에 설정했던 3천만 원에 7,200만 원이 더해지면 네. 1억 2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기능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종신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종신보험은 저축 상품이다? 오, 예. 앞서서 그 연금 전환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그러면 뭐 일단 저축 상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답부터 예. 말씀드리면 네네. 저축성 보험은 아닙니다. 아하. 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시청자분을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 30세 남자분이셨는데 가입하신 증권을 보다 보니까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장성 보험인 걸 알고 계셨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세금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에 뭐 복리 이자에다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저축성 보험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종신보험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축 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보험은 얼마나 잘 알고 가입하느냐 이게 네.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그렇죠. 듭니다. 근데 사실 젊은 분들조차도 이런 뭐 실수나 착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네. 투자 상품을 제외하고는 이자가 거의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2% 후반대에서 뭐 많이 주는 데는 3%까지를 주니까 그렇군요. 사실 이자가 높긴 높죠. 네네네. 게다가 이제 오늘 보험극장에서도 좀 보셨을 텐데 중도인출 기능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추가 납입 기능도 있다 보니까 돈을 막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통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네네네. 이자도 높고 그렇죠. 네. 그리고 통장처럼 뭐 넣었다 뺐다도 가능하고 저축 기능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심지어 아니, 뭐 문제야? 네, 뭐가 문제일까? 심지어 이제 재무 설계를 받으셨어요. 네. 재무 설계를 받은 결과가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재무 설계 측면에서 또 봤을 때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언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돈을 찾아 쓰세요라고 설명 듣고 가입을 하셨단 말이죠. 사실은 내가 저축을 하시려면 정확한 기관과 목적 그리고 금액에 맞춰서 그거에 해당되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맞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넣었다 뺐다도 가능한 통장이라고 생각하셔서 더군다나 뭐 비과세도 되고
복리를 골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혹 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저도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비과세 얘기가 꼭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한다, 뭐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선택을 한 거긴 한데 비과세가 좋은 거죠?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요. 네. 더 좋고 말고 뭐 비과세가 더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네네. 네, 사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자체가 비과세 상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이자 소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네. 이거를 면제를 해준다는 게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과세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요. 아하.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모든 세금이 다 면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또 아닌가 보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도 어떤 걸 궁금해 하셨냐면 이거 나중에 사망보험금 받아도 다 이제 세금 안 내는 거 맞죠?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시냐면 부모님이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가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도 부모님, 피보험자도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수익자가 자녀 혹은 법정 상속인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가입된 형태에서 만약에 혹시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사망보험을 받았다. 이것은 상속세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이렇게 들으니까 종신보험은 오해가 너무 많은 보험이네요. 근데 종신보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겠어요. 예. 억울하죠. 네네네. 억울하죠. 제가 종신이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다행이네요. 종신이 아니니까 네, 덜 승엽이니까 안 억울한데요. 네. 예. 그 종신보험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네. 1990년대 외국계 회사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매된 것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부분들을 개선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이 생명보험사의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좋은 놈인데 네.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내가 오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은 좀 안 좋은 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종신보험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이 종신보험의 유니버셜 기능 중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납입. 네. 네. 네, 추가 납입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래 내는 그 기본 보험료와 별도로 네. 추가로 납입을 하는 것을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소 10만 원 단위부터 이제 10,000원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이제 내가 내는 월 보험료 기본 보험료의 최대 1배 또는 2배까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유 납입을 했을 때에는 원금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환급금이 회복되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더 큰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높은 금리 쪽에다가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종신보험은 활용한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사망 혹은 노후에 내가 뭐 사망보험금 필요 없어지면 내가 노후 생활자금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모두 특약이 많으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보험 구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 안 드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는 보험료, 전체 보험료 중에 내가 특약이 없는 경우와
특약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사망보험금 관련된 것도 그렇고 나중에 환급분도 훨씬 높이 쌓이니까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종신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차를 살 때 네. 에어백이 없는 차를 만약에 산다면 사시겠어요? 좀 불안하죠. 그렇죠. 예. 요즘에 에어백 없는 차를 사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맞아요. 예. 이제 에어백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종신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망도 가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고 돈 없는 노후도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종신보험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망보장,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나의 상황에 잘 맞는 보험인지 지금 바로 보험증권 확인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입니다. 응답하라 보험 순서인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상담 내용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나요? 예, 저는 천호동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네. 예, 저희 남편이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예. 예, 남편이 지금 남긴 현재 국민연금하고 사망보험금으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보험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거부감은 하나도 없어서 보험을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내는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다 내고 또 나중에 가서 보장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돼서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0대 주부이신데 남편분이 이제 암으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이 남겨주신 국민연금 또 사망보험금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제 월 한 50만 원 정도라는 이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저희 전문가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내용을 좀 보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회사에 집중적으로 좀 보험을 가입하셨던데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 남편이 2014년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실 저도 겁이 좀 덜컥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연락이 됐어요. 예, 그래서 15년부터 16년도까지 가입을 했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건강에 있어서 좀 걱정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 저희 친정 쪽에 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 두 분 다 혈관 질환이 있으셨고 저희 작년에 이모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네, 아직까지는 뭐 저는 건강한 편이긴 한데 가족력이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두고 싶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잘 반영을 해서요. 저희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보장 분석부터 해보죠. 일단 시청자님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네. 전부 다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크게 뭐 눈에 띄게 나쁘다 이런 점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혈관질환 쪽으로 좀 가족력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내용이 보면 이제 생명보험사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16년도 10월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사 건강보험의 경우 뇌출혈만 보장이 되도록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단비 사이즈도 1,000만 원으로 굉장히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일 먼저 가입하신 2013년도에 손해보험사에 이제 보험이 있는데 이건 사실 실손보험 때문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합보험에 실손이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특약들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좀 뭐 말씀드리면서 중요해 보이는 특약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에 비해서 지금 실손보험에 비해서
비급여 관련된 부분이 10%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보험료가 상당히 지금 실손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손을 댄다면 그러니까 수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점들 좀 잘 보완을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시청자님께서 아까 얘기 나눴던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예. 생명사에 있던 뇌출혈하고 급성 신경경색증만 보장하던 그 건강보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최대 만기가 80세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이 두 가지 건강보험, 생명보험사 건강보험과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건강종합보험으로 해서 11만 7,550원 정도로 해서 뇌혈관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그리고 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000만 원까지 해서 신규로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한 달에 납입하시는 월 납입보험료가 48만 8,700원이었는데 새로 리모델링 제한 드리는 부분은 한 달 보험료가 44만 2,650원으로 약 4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현장으로 향한 보험 사용 설명서. 의뢰를 받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칙칙 세차장입니다. 미세먼지에 매연까지 가득 안고 온 자동차들을 마치 공장에서 막 출고한 세차처럼 만들어준다는 마법의 손, 마법의 스킬을 가진 남자. 네, 안녕하세요. 바로 세차하는 남자 김진수 씨입니다. 일단은 화상, 화상이랑 이제 차 하면서 이제 미끄러지는 거. 최근에도 화상을 입었고 3도 화상 입었어요. 혹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쪽까지. 어휴, 많이 아프셨겠네요. 이처럼 탈 많은 세차장의 모습을 드러낸 남기현 전문가. 오늘은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아, 스팀. 아직까진 여유로운 모습. 저 보험 전문가 남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세차장인 걸 알고 오셨죠? 그럼요, 알고 왔죠. 근데 이거는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 세차장이다 보니까 네. 혹시 여벌 옷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아, 굳이 뭐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오늘 작가님이 옷 챙겨오라고 했는데. 일단 세차 기술을 눈으로 한번 보고 조교의 시범 아래 걸레질부터 시작합니다. 위아래로 뭐지 쓱쓱 닦아주면서 가면 되거든요. 아하, 요렇게요. 이게 걸레를 딱 이제 도장면에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아래. 강약, 중간약, 걸레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힘 조절은 필수라는데요. 무슨 가루예요? 이게 다 먼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차량면에 있던 온갖 먼지들로 인해 색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차들에게 본연의 색을 찾아주기 위해 뿌리고 닦고를 반복하는 의뢰인과 남기현 전문가. 그런데 차가 밀려 있으니까 지금 너무 느리거든요.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자, 다시 힘을 내서 빠르게. 어휴, 고생했네, 남기현 전문가. 도장면은 다 닦으셨는데 왜 유리나 이런 부분은 안 닦으셨나요? 그렇죠, 해야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닦아주셔야 되는데.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되게 힘들어요. 힘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내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기스가 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일단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일반 세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 빨리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킬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저는 이런 쪽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했던 젊은 사장 김진수 씨.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보험, 어떤 것이 있을지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김진수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수 씨는 총 6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2015년도 12월과 2017년도 11월에 가입한 2개의 연금보험은 장기 저축 상품으로 비과세 연금을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거치 기간이 긴 만큼 추후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2018년도 1월에 가입한 암 전문 보험은 갱신형 상품으로 현재 28살인 그가 앞으로 10년을 기준으로 약 7번의 비용 상승과 함께 무려 7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2017년도 4월에 가입한 2개의 건강보험의 주계약은 비갱신이지만 특약이 전부 갱신으로 되어 있는 점, 또 중대한 특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질환만 보장되는 CI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진수 씨 보험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연금보험은 그대로 두고 갱신형 상품인 암 전문보험과 특약이 갱신 상품인 2개의 건강보험, 중대한 질환만 보장하는 CI 보험을 해지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8살의 나이로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해 보장 금액을 늘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가입할 어린이 보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골절, 화상, 관절 등 직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물론 휴직 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생활자금 지원과 진단비, 후유장의 3%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으며 손해보험의 수술비 보장을 통해 한국인이 많이 하는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특히 CI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중대하지 않은 질환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자주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 역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휴직 기간에도 역시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수 씨 만나봤습니다. 이 세차 참 보통 일 아니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힘든 일이지만 젊은 패기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자, 김진수 씨의 열정 인생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이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